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크리스탈 모듈과 그다음에 커넥션 있잖아요. 어버트먼트 커넥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테마인 크리스탈 모듈의 형태,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이 위에 그쪽을 크리스탈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태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는가?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이 크리스탈 형태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사가 이렇게 피치가 있잖아요. 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이건 피치가 아니라 선반 형태죠. 그냥 동그랗게 판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더 잘 부러져요. 실제로는. 예. 그래서 바이콘이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콘이 3.3도 부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선반 형태는 많이 부러진다고 보고 있고, 이 싱글 스레드보다는 더블 스레드가 덜 부러지고, 이렇게 그것보다는 트리플 스레드가 덜 부러지는데, 지금 우리 지금 TLX나 SLX 지금 신형 그 임플란트 있잖아요. 이거는 트리플 스레드입니다. 예, 다 트리플 스레드로. 그러니까 3배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좀 덜 부러져요. 그리고 이게 오리지널 그 톡스 클래식 버전은 더블 스레드고 이 S락도 더블 스레드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스레드하고 더블 스레드의 차이는 수평압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 국내에서 트리플 스레드로 나온 임플란트가 아마 우리가 유일할 거예요. 지금 해외도 트리플 스레드는 아주 드물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탈 모듈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선반 그냥 홈만 팠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또 나사산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크리스탈 모듈의 형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왜 크리스탈 모듈의 형태가 중요하냐면은 이 이니셜 크리스탈 본 로스가 모든 임플란트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알브렉트스톤이라는 그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1년 동안에 포스트 로딩 되면은 이 임플란트 덴탈 임플란트 주위에 본 리소션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고, 이게 약 1.5mm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시면은 본 레벨로 심었는데 1.5mm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차가 난 거 뭐냐면 차라리 1.5mm 깊이 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예전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너스가 1년에 0.2mm가 넘지 않다면은 성공으로 본다는 게 이제 이때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보너스는 어쨌든 모든 임플란트 회사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제 어떤 현상이고, 이걸 극복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임플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S락 임플란트는 크리스탈 보너스가 없잖아요. 이미 거기서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다른 임플란트하고. 그래서 그리고 1년 후에 로딩이 되면 1년 정도 로딩이 되면은 뼈가 매추어, 그러니까 더 성숙되고 오크지알 포스를 받아서 더 댄스해진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본이 어답테이션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크리스탈 보너스가 더 진행이 안 되면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 립소션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면은 아주 좋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임플란트 주위의 뼈는 아래서부터 녹아내리는 게 아니고 크리스탈 쪽에서부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기 때문에 위에가 방어가 되면은
크리스탈 쪽에 이니셜 본로스가 방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플란트는 오래 간다는 내용이 그냥 롱텀 리절트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임플란트는 제가 그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미국 제품 같아요. 아닌가요? 이게 BLX로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확실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심었잖아요. 이렇게 심었죠. 그러면 이렇게 녹는다는 거죠. 예. 그냥 그 로딩 들어가면 바로 녹아요. 근데 여기는 또 너무 얇은 거 심었죠. 중절치에 3.75 정도 심은 것 같아요. 3.7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죠. 다 계속. 그러니까 바로 이제 크리스탈 본노스가 생기는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이게 내려가면 이제 임플란트 빠지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니셜 크리스탈 본노스를 예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이고, 이렇게 깊이 심어도 어쨌든 첫 번째 나사상까지는 녹는 걸로 돼 있고, 이것도 너무 얇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크리스탈 본노스가 무조건 이제 하방으로 일어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오리진죠. 여기도 뭐 다 녹았죠. 여기까지. 예. 여기도 그 브레네마 카피 같은데 다 녹죠. 이건 이제 바이오리진이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 녹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나사 있는 데가 녹으면 곤란해요. 왜냐면 이게 데드 스페이스가 돼가지고 나사 골 사이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염증이 2차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쪽에 이제 어떤 포린바리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뼈가 녹은 그 잔재 어떤 톡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2차 감염이 이렇게 해서 안 좋게 봐서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놨죠. 왜? 여기까지 녹을 거니까 그쪽을 스무스하거나 소프티슈가 잘 붙게끔 레이저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것도 잘 녹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게 갭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있는 임플란트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계속해서 크리스탈 본누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여기도 보시면은 임플란트가 여기 붙어 있죠. 커넥션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어떻게 보시면은 그 스무스 서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는 소프티스가 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는 여기까지 유지되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거죠, 이 사람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크리스탈 본노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그 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뼈는 이 변형된다는 거죠. 모디파이, 모델링, 리모델링. 그다음 모델링은 사이트에 상관없이 일어나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뼈의 쉐입과 사이즈를 바꿔주는 거고 리모델링은 이 립소션뿐만 아니라 그 흙의 데포지션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하고 결국 이제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제 치아가 없어진 데 그다음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뼈들이 리모델링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게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 턴오버 레이트하고 관계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 아까 그 논문에서 발췌해온 내용이고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뼈가 한번 생기면 그게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계속 흡수되고 새로운 뼈가 침착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그 밟아가면서 오래된 뼈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뼈가 생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스트라는 분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이제 네 가지의 어떤 패턴으로 봤는데 첫 번째가 패솔로직 오버로드 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일드 오버로드 존이 있고 세 번째가 어답티브 윈도우 존이 있고 네 번째 어큐트 디스유스 아트로피 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임플란트 치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보여드린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은 운동을 안 하면은 본 덴시티가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 사는 정도고 운동을 하면은 이렇게 본 개인이 생기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면은 결국 패티그 프랙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존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이 존으로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만들다가 계속 우분범이 많아지면은 결국 이제 프랙처가 되죠. 예, 슈퍼본 프랙처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결국 임플란트는 계속 힘을 받잖아요. 근데 임플란트의 주위에 있는 뼈들은 그 임플란트를 통해서 픽처를 통해서 그 전달되는 교합력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어답티브 윈도우 존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본 턴오버 레이트하고 비슷하게 뼈가 리모델링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그 뼈들은 제가 알기로는 3배에서 5배 정도 본 턴오버 레이트가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라멜라 본 포메이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안정이 되는데 어쨌든 갑자기 임플란트가 한 10년이나 뭐 이렇게 8년 쓰다가 갑자기 빠진 경우가 있잖아요. 잘 보시면은 그분의 제작 패턴이 바뀐 거예요. 더 오버로드가 많이 가해지는 반대측이 빠졌다든지 옆에 치아가 좀 흔들려서 교합 지지가 떨어졌다든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호스트 팩터가 달라졌어. 예, 본 힐링 카파시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호스트 팩터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 교합 환경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 이 패솔로직 오버로드 존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갑자기 녹아서 빠지는 단계에 이제 많이 노출되죠. 그래서 이건 거의 다 동의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왜 빠진지 모르겠다는 식이에요, 전부 다.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그리고 한번 하면은 뭐 평생과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 비관적인 분들은 1년 이상 가면은 잘 쓴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결국 임플란트를 한 다음에도 평생 환자 관리를 해야지 맞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은 이제 임플란트를 굵고 긴 걸 심어서 왜냐하면 면적으로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면적당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굵고 긴 거, 그러니까 와이드 다이아미터에 롱 피처를 쓰면은 표면적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면적당 받는 힘을 가지고 어느 존에 있냐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은 임플란트 어떤 그 종류, 그러니까 사이징이 제일 전 지금 와서도 보면은 임플란트 사이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 돼. 그 환경에 맞게끔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대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몇 개 안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있죠. 예. 그리고 원 커넥션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다 원 커넥션이죠. 예,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이 넓을수록 너무 넓을수록 이 어답티브 윈도우 존에 들어오고 아니면 마일드 오버로드 존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표면적이 적은 임플란트 심잖아요. 그러면 쉽게 패솔로직 오버로드 존으로 바로 이행이 돼 버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하다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책에서 제가 해봤는데 어댑티브 윈도우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본셀들 있잖아요. 이 본셀들이 만들어진 거하고 흡수된 게 밸런스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뭐 이게 보면은 뉴턴인가 모르겠어요. 500에서 5000 뉴턴 마이크로스테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 정도의 힘이 걸리면은 모델링과 리모델링의 균형이 이루어진대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로 이제 넘어가고 라멜라 본이 생겨야지만이 본 베어링 본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어느 정도가 바뀌느냐 하니까 트라베클라 본은 18%, 그 코티칼 본이죠. 코티칼 본은 2%에서 5%. 이게 옐로우로 돼서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라베칼 본은 생각하면 5년에서 6년 사이에 한 번씩 다 교체가 되는 거고, 코티칼 본은 5% 잡으면은 10년, 20년 정도 걸리겠죠. 예. 근데 너무 넓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전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길게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떻든 존이 조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인 이제 에비던스죠. 예. 여기서 이제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리온탈 리가멘트도 없고 다이렉트 본 컨택 상황이고 앵키로시스는 아닙니다. 본 컨택입니다. 오세 인터그레이션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티컬 본 로스 패턴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니셜 크레스탈 본 로스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본 로스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스트레스가 뼈에 이제 전달이 되면은 뼈에 많은 스트레인,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모델링과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본 모델링과 리모델링은 메카니컬 인바이러먼트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 일어난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페리 임플란탈 본의 그 덴시티는 마이크로 스트레인으로 인한 메카니컬 디포메이션의 결과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논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페리 임플란타티스는 무슨 말이죠? 헤비 오버들어온 메카니컬 디포메이션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의 다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여기에 상관없는 논문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중국 애들인 것 같은데 차이나의 시촨, 그러니까 아마 저기 그 시촨이면은 시촨성이잖아요. 시촨 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중국에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북경대, 그 다음 상해 교통대 그 정도 순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서 이제 한 건데 임플란트 안쪽에다가 그 건전지를 넣었어요. 그 밖에는 그 하이드로스 아파타이트에 철을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이게 흡수되는 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이렇게 이제 라벨링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 비해서 라벨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뼈가 급속하게 생성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철분을 이제 검출한 거고 겹쳐 보니 결국 여기 그 건전지로 인해서 하이드로스 아파타이트가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 마그네틱 필드 어떤 포스, 이 마그네틱 포스가 그래서 더 잘 된다 이렇게 한 이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은 그러니까
테트라사이클린을 업데이트하면은 이 주위에 이제 그 뉴본 포메이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본 터널 레이트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붙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이제 그 옷에 인터그레이션 된 임플란트의 그 테트라사이클을 정기적으로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실행시켜서 이게 해보니까 좋은 임플란트는 이 임플란트 주위에 본 턴오버 레이트가 낮다는 거예요. 나쁜 임플란트는 이 임플란트 주위에 본 턴오버 레이트가 높아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패솔로지 본 프랙처가 된다고, 그게 이제 결국 임플란트가 빠지는 기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조건이 이게 나사산 외형 디자인 조건이었어요. 그 했던 논문들, 제가 봤던 논문은. 근데 사이즈가 달라지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 표면적이 늘어나면은 생각해서 본 터널 레이트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제일 나쁜 임플란트가 뭐였냐면 그때 그 스테레오스 같은 거. 나사산이 조금만 해요. 그러니까는 나사산이 조금만 하니까 그 주위에 그러니까 그 좀 특정 제품, 저번에 썼던 제품 있잖아요. 나사산이 뾰족하고 0.1mm로 길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 베어링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배. 예,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본 턴오버가 막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산을 줄이면은 넣긴 쉬워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본 턴오버 레이트를 높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이어서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나사선을 많이 키우면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안에 뼈가 없어가지고 부러져. 그러니까 이렇게 뼈 사이로. 예, 이 안에는 뼈가 이 그 여기 산을 키우면은 요렇게 키우면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이 산이 두꺼워지잖아요. 그럼 골이 좁아지죠. 그러면은 골질의 강도하고 이 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 정도? 3대 1. 3대 1 정도. 이거 좋은 임플란트예요. 3대 1 정도가 저는 좀 좋다고 봐요. 그래서 딱 보이잖아요. 예. 예,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그 뭐라 그 임플란트는 1대 10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사이 골이 1mm고 나사산이 0.1mm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너무 벌어진 거죠, 그건. 그래서 이제 나사산이 이제 휘기도 하고, 예, 예, 뭐 이런, 아니 또 씹는 과정에서도 휘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은 힌트가 많죠. 그래서 왜 와이드하고 롱한, 그러니까 큰 피처를 가능한 심어야 하냐? 임플란트 주위에 본 턴오버 레이트를 어쨌든 어답트 존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디자인은 잘못된 디자인 5배 정도 올라가니까 패솔로지 본 프랙처가 일어난다. 그런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접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증가한 경우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제 코티칼본 앵커리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코티칼본은 늦잖아요, 본 터널 레이트가. 그래서 결국은 또 가면은 코티칼본 앵커리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져요. 칸셀러스 본만 뭐 라미나두라가 생긴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예, 요렇게.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가 포린 받이잖아요. 예, 티타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프로텍션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라미나두라를 만든다. 예, 예, 코티칼본을 만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 제거를 해보면 그게 보여요, 느껴져. 제거해서 이렇게 큐레 해보면 딱딱해. 그러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계속 방어 기전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라미나두라 생기면은 결국 다시 본 턴오버 레이트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에 이제 그 진입 임플란트가 유리한 상황으로 이제 놓이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오리지널한 그 코티칼본 앵코리지가 존재한다면은 무조건 그건 유리하죠.
그래서 얇은 게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 같은 건 얇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 터널러비리티가 갑자기 높아질 건데 그게 버틴 이유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티칼 본 앵커리지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니까 됐고, 됐고요. 예, 설명이 됐고요. 지금 이건 이제 결국 이제 이 크리스탈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첫 번째 스레드까지 녹으니까 1.5mm까지 브랜나막이죠. 나사를 여기 내는 거예요, 그냥. 심을 때는 여기까지 심고. 이것도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아스트라 타입이 좀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한번 녹으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쭉 봅시다. 버트 조인트죠. 버트란 것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 이렇게 그걸 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웰딩도 안 되고 이스터널 헬스죠. 마이크로 무브먼트도 생기고, 예, 이런 것도 원스테이지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인터널 헬스 이런 것도 보시면은 원스테이지 뭐 좀 곤란하죠, 다. 예. 마이크로 스레드 존은 조금 다른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마이크로 스레드 존은 이쪽에 두께가 얇으니까 주려고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고를 작게 하면은 이 나사산 그 커넥션 주위에 임플란트에 그 남는 살이 두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던 것 같고요. 바이코이나 에스락 같은 경우는 슬로핑 솔드에 우리 스텝 슬로핑이죠. 스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결국에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 온바디 임플란트가 궁극의 임플란트예요. 네, 온바디가. 근데 온바디가 시장이 세계적으로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바디 우리 국내 임플란트들이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받아줘요, 온바디는. 왜? 보철이 안 돼요, 보철이. 패스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온바디가 궁극의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크로스 본 노스가 없어지니까 좋죠. 그래서 국내에 그 온바디가 통용됐던 게 뭐냐면은 그 픽처 디자인이 아니고 온바디라 그 여러 가지 좋은 유리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그 픽처의 디자인이 특별하다, 뭐 이렇게 제조 뭐 이렇게 시술 방법이 이게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온바디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온바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탈 보너스 때문에 이제 결국 크리스탈 모듈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럼 결국 크리스탈 모듈이 여러 가지 디자인이 된 게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탈 보너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는 것 어떤가?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심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빼고 나면은 여기 크리스탈 본 높이하고 여기 높이 사이는 뼈가 생긴다고 봐요. 예, 예, 연결했을 때 인접에 그 뼈 높이를 이제 연결했을 때,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본 컨셉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이게 이 라인을 그어 보면은 이 라인이 결국 뼈가 재생될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예, 그거 믿고 있어요. 자, 뺐어요. 뼈 하나도 없죠. 그리고 빼식도 안 해요. 그냥 기다려요. 뭐가 좀 차죠. 그 다음에 심어. 얘는 약간 서브로 심었고, 앞쪽에 16번은 17번은 좀 뼈 있는 데다 심었죠. 여기는 그래도 불안불안하죠. 소케냅팅하고 그 다음에 보초를 해요. 그럼 뼈가 올라오네. 네. 나머지 똑같죠, 뭐.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완전히 다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요건 좀 상태가 안 좋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녹았죠. 왜냐하면 얘도 약하고 얘도 약해. 그것만 얘만 힘 받고 또 큰 사이즈를 못 넣었어.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탈 탑까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가능해야 돼 이게. 그래야 내가 객관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지. 내 자신이 한 치료를 설명할 수 없으면은 객관성을 확보를 하지 못하잖아요.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진료가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죠. 예. 뭐 위에는 엄청 큰 거 심었잖아요. 이제 느꼈어. 그러니까 팔에 11mm 심은 거예요. 8mm. 그리고 소프트본이었어요. 너무 또 사이너스가 와이드해가지고 좀 고생했던 케이스예요. 보시면은 이 사이너스 뭐 이게 뼈가 1, 2mm밖에 없던 거죠. 다 밀어넣고 팔라탈 앵코리지를 써서 지금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뭐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뼈가 많이 올라왔죠. 여기도 이제 뼈가 올라와야죠. 아래도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재생되는 거 보시죠. 이런 건 여기 조금 덜 됐네. 여기는 이제 로딩 받고 있으면은 아마 이게 부딪히나 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에서 딱 정리가 됐죠. 그 사이에 여기도 했죠. 그리고 어시메트리가 있어서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니에요.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보죠. 뭐 심란하죠. 이게 결국 페리오 환자들 전부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프로토콜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 베이스란 본 컨셉으로 해서 그 힐링이 되는 그런 임플란트를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계속 오세요. 이분은 결국 이제 다 임플란트 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좀 기다리고 아래쪽은 심었는데 이거 좀 아슬아슬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심어서 기다리면은 뼈가 막 되죠. 위로도 뼈가 되고 소켓팅 아래도 되고 그렇죠. 위에도 뼈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뼈 올려서 그냥 한 거예요. 뼈 넣은 거 아니에요. 이쪽 반대쪽도 빼고 말하고 위에도 똑같이 뼈 넣은 게 아니고 그냥 밀어서 임플란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죠. 엄청 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뭐 다 올라오겠죠. 여기도 시간 되면 다 올라오겠죠. 여기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걸 못 믿으면은 진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다른 임플란트는 뭐 1년 안에 1.5mm가 높고 해마다 0.2mm가 그 크리스탈 본노스가 생긴다는데 오히려 더 생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에스락 쓰신 분들이 환자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한 2년, 3년, 5년 넘어가면 이제 환자들도 알아요. 냄새도 안 나고 뼈가 자꾸 생기니까 많이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크리스탈 본노스를 잘 생각하면서 크리스탈 모듈에 대한 이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크리스탈 본 쪽하고 이 지오메트리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발치유 측 임플란트는 이런 스타일이 좋을 거 아니에요. 위를 막 메꾸니까. 근데 흡수가 된 다음에 이런 임플란트 심을 수 있어요. 이게 뼈가 이건데. 지금 거의 이런 거 심고 있죠. 이런 건 어떨까요? 깊이 심는 시스템이 장점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걸 하면은 거의 여기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냥 1년 안에 그냥 녹아요. 그냥 바로 없어져요.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이제 그 와이드를 못 심게 하잖아요. 와이드를 심어서 요게 이제 그 위쪽이 얇아지잖아요, 뼈들이. 그럼 로딩 들어가면 바로 뼈가 녹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심다가 노출돼요. 그러면은 봉그랍하고 지비알하고 지비알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이제 뼈를 얹었어. 그러면은 뼈가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혈액 공급이 돼야지 뼈가 되지. 생각해보세요. 밑에 임플란트 표면에다 얹었다고 뼈가 된다는 것은 상식밖에 일이죠.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이거 좀 깊이 심어봤어. 그렇다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한쪽에 그 뼈 이식을 많이 하죠. 이런 케이스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많이 깊이 심어왔어. 많이 깊이 심으니까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도 모든 임플란트 회사가 크리스탈 모듈이나 디자인은 그 원스테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본 레벨 임플란트를 개발해 놓고 서브를 심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1.0에서 2mm 더 깊게 심으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철은 못 따라가요. 보철이 이렇게 서브 크리스탈 레벨로 심는 용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탈용이라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제 이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만은 이키 크리스탈로 바이코티칼로 심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하죠? 상악 전치 같은 경우, 그죠? 사이너스 있는데 구치부 이키 크리스탈로 심은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코티칼이 좋다, 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전부 다. 하악 전치도 그렇죠. 그 안쪽에 그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는 밑에 그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 외에는 이키 크리스탈 바이코티칼이 가장 좋은 쪽 프로토콜로 나왔고, 아니면 거의 다 이렇게 심었죠. 이키 크리스탈의 모노코티칼로. 근데 깊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서브 크리스탈인데 칸셀러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 서브를 무수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해결책이 있죠. 보클린갈로 이게 크리스탈 본이 걸리게, 코티칼 본이 걸리게끔 씌우면은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좋죠. 네. 서브 크리스탈인데 그 아래쪽에서 그 앵커리지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데, 이제 대부분이 크리스탈 본이 이제 그 두꺼우면은 이것도 가능해요. 바이코티칼이고 서브 크리스탈로 쓰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거 많이 하죠. 왜냐면은 이 나이프 엣지 같은 경우는 깊이 심어도 한쪽은 이 코티칼 본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프 엣지가 결과가 더 좋아요. 네, 더 깊이 심을 수 있고 바이코티칼로 막 걸리고 막 이러니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시술이 어느 쪽인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치 같은 경우는 더 티피컬해지고 뭐 그러잖아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이게 좀 유리하고, 근데 이것도 와이드 심으면 똑같죠 뭐. 구치 아래쪽을 얇은 거 심을 필요가 없죠. 이걸 와이드로 심으면 되잖아요. 예, 같은 사이즈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흡수가 심할수록 이게 훨씬 더 좋아지죠. 예, 크리스탈 모듈이 좁은 게 훨씬 좋은 거죠, 사실은. 예, 하악도 마찬가지죠. 예,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수지갑이 걸렸을 때도 문제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유리하나요? 옆에서 그래서 그렇죠? 수평압이 걸렸을 때는 비슷할 것 같고요.
수평수 직업하고 같이 걸렸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비슷할 것 같고 우리 에스락이죠. 참 좋아요. 예, 크리스탈 쪽에 한번 이렇게 스텝이 진 게 저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좀 우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이스터널하고 인터널이 다 되는 임플란트를 개발하자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게 결과가 더 좋았어. 그래서 슬로핑 숄더를 안 만들고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보기엔 웃기지만은 인터널이고 막 또 바이콘 같은데 또 그 솔리드 어버트먼트 스크루로 잠그는 어버트먼트도 있고 좀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이죠. 예. 그러면서 또 단순하죠. 그러면서 보철 옵션도 다양하고 또 이 교합력에 상당히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 모드라고 크리스탈 본노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임플란트 디자인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그 익스터널 그 부위가 있으니까 훨씬 그 뭐요? 뼈가 많이 차요. 크리스탈 모듈 쪽이 단단하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거기가 무브먼트가 되게 좋죠. 아무튼 교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죠 사실은 우연에서 시작된 건데, 근데 별로 바꿀 생각 없어요 앞으로도. 네. 이제 마지막인 어버트먼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아마 케이스 보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좀 늦게 끝내야 되죠? 네, 조금 very important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익스터널, 인터널, 모스 테이퍼, 락킹 테이퍼, 톡스 요새 나오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건 이제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은 버트 스크루죠. 같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년필 있으면 이렇게 꽂았잖아요. 인터널이고 이렇게 꽂히면은 익스터널이고. 예, 뒤집어지면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모스 테이퍼는 테이퍼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아스트라는 11도, 양쪽으로 22도. 우리나라는 다 22도 쓰고 있죠. ITI 결국 좋은 게 8도에 8도. 양쪽으로 16도. 예, 8도. 그러니까 국내 임플란트도 지금 15도, 16도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 메가젠 신형 임플란트가 그 오스템의 K인가? K 임플란트인가? 그게 16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8도 8도 그 카피한 거지 또. 네. 그래서 이제 엔킬로스가 5.74도. 네. 엔킬로스가. 그리고 락킹 테이퍼는 3도로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안쪽에 헥사가 있고 스레드가 있는 거고, 톡스는 우리는 3도니까 6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익스터널은 결국 뒤집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봐요. 헥스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이거죠. 왜냐하면은 인터널로 하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가 있고 어버트먼트가 있고 볼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얇아지죠. 그래서 계속 휘니까 마이크로 갭이 생기고 임플란트 부러지고 어버트먼트 부러지고 볼트 풀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터널 커넥션을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도 성공한 임플란트는 익스터널이죠. 저도 익스터널을 안 빠졌거든. 브레네마 하나도 안 빠졌으니까. 그 30년 가까이 됐는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남대 공항외과인가요? 거기는 인터널 안 쓰고 익스터널만 쓰잖아요. 아직도.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계속 그 약하니까 후속적 문제 생기잖아요. 안 쓰고, 제가 아는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널 안 써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벨바이케어가 이제 첫 번째 많이 그 소개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콘덴트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 TLX 이번에 개발한 게 이거 비슷하죠? 그죠? 네. 그래서 스트라만은 이제 조금 각도를 줄였죠, 위에. 그러면서 높이가 좀 짧아요. 2mm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6도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노빌바이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생기고, 이제 아스트라도 자기들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아틀란티스인가 이게 스트라만이 죄송합니다. 스트라만도 이걸 만들어 15도 인터널 커넥션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군데만 잡아요. 네 군데만. 왜? 너무 많이 부러져서 자기들도. 그러니까 아스트라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카피하고 있는 그 오래된 커넥션 있잖아요. 12도짜리에 밑에 육각 들어간 것은 이제 안 나와요. 그냥 손 들었는데 한국만 주구장창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죠.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도 각도를 줄이고 밑에 이제 하도 부러지니까 육각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더 두꺼워졌죠. 임플란트 살이 더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옛날 아스트라의 첫 번째 죄송합니다. 이 바로 전께 ITI인가? 스트람 ITI입니다. ITI. 죄송합니다. 아스트라도 이런 것 요거 따라서 했다가 아마 우리 국내에서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 덴티움이죠. 이게 돌릴 때 다 뭉개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육각을 두 번 해가지고 12각짜리 이런 걸 이제 생산해서 아스트라가 이제 했다가 또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를 했다가 이게 취생이 강하거든요. 다 부러져 버려요. 뭐 만들 수 있다 그건 좋지만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네요 이게. 아스트라 임플란트인데 요걸로 바꾼 거죠. 그렇죠? 이제 각도 줄이고 그다음 홈으로 안 돌아가게. 육각은 찢어지니까 이 픽처가. 그래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만 안 바뀌고 메이저급 회사는 다 바꿨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호환이 아스트라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사대주의라고 봐요. 자존감이 없는 거야 이게. 아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자꾸 풀리니까 이걸 길게 한 사람도 있어요. 아래를 딥 임플란트라고 들어봤죠. 국내 업체 하나가 바이오템하고 같이 한가 봐. 이제 그게 뭐냐면은 핵사를 더 밑으로 하도 풀리니까 아래쪽으로 커넥션을 연장을 해. 아래쪽으로. 그럼 덜 풀리겠죠 나사가. 더 부러지겠죠. 픽처는 더 약해지니까. 근데 그래서 딥 임플란트 돼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5도로 10도짜리로 줄인 데도 있고. 왜냐하면 부러지니까. 그리고 여기 딥이네요. 3.4 딥이스트. 그러니까는 그 커넥션을 보통 3으로 하는데 3.4, 0.4mm 깊이 했네요. 그 딥 임플란트 1mm 정도 더 깊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7mm 못 만들죠. 8mm, 그러니까 길이 8mm부터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 문제니까 자꾸 뭔가를 바꾸려 하고 위에 나사선이 이제 줄어들죠. 여기가. 그게 이제 두께 때문에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스크루벤트죠. 커넥션이 3개 정도 되죠. 얘들은.
파라곤 바이오리진도 그 애들도 커넥션을 그 카피했어요. 스쿨벤트 걸. 그 진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그 스위스 플러스죠. 네. 이것도 3개 커넥션. 커넥션 하나짜리가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커넥션이 딱 하나죠. 모든 회사가 딱 커넥션이 하나야.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은 회사가 편한 거죠. 의사는 편하지만은 환자한테 제일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리프렉트는 어떤 커넥션인데 다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게 요 형태를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그 외형. 아마 BLX도 좀 비슷해졌고 우리도 그쪽 비슷했는데 그 디자인을 더 최적화를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커넥션이나 익스터널 커넥션이나 제일 큰 문제가 이 실이 안 돼요. 바이오 실이. 코니컬 실이라죠. 그러니까는 입안에 세균들이 막 들어가고 자라고 틈이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안이 꼭 세균이 막 어마어마하게 자라는 상황이 돼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주위에 세균 때문에 뼈가 1.5mm가 녹은 거예요. 커넥션에서 1.5mm가 냄새. 그래서 이제 이 앵키로스가 상당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코니컬 실이 돼가지고 이게 주위에 뼈들이 안 녹았어요. 그러면 나사도 없죠. 그리고 이게 두께가 두껍잖아요. 어버트먼트가 얇았어, 문제가. 그래서 문제는 국내에서 실패한 게 왜 실패한 줄 아세요? 어버트먼트가 다 부러져 버려요. 얘들이 원 커넥션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 남부 있죠. 남부 쪽 애들이 좀 부드러운 음식을 많이 먹고 좀 매수하잖아요. 저장력이 세질 않거든. 북방 가면 이제 세고, 그래서 거기서 아직도 많이 팔린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코니컬 실이 안 됐고, 앵키로스 처음에 이제 여기 밑에 아래쪽 이 구조가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너넥스 나오잖아요, 임플란트. 난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앵키로스가 처음에 너넥스로 시작했다가 이게 방향성이 없어지니까 한번 풀면 다시 못 넣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톡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예, 톡수.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그 지오메트리는 틀린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이게 제일 견고하거든. 그래서 앵키로스가 최근에는 이제 톡수 버전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다 안 붙잖아요. 여기가 떠 있죠. 여기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약해져 가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이제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보시면 얼마 안 붙잖아요. 이게 1.7988밖에 안 붙네요. 약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화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어버트먼트가 한 종류예요. 커넥션이. 그러니까는 와이드든지 뭐 내로우든지 한 종류고, 뭐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게 상당히 길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15mm까지 허가를 냈어요. 아니 필요해요. 네, 네, 15mm도 있어요. 이제 소프트본 뒤쪽도 있고 전치부 쪽. 전치부 쪽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짧고 얇은 거 심잖아요. 그 어버텀트 연결하면서 다 돌아가요, 임플란트가. 토크를 못 견뎌요. 해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보시면 너무 얇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 부러진 거예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 퇴출됐어요, 아예. 편의성 위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긴 정리됐고, 바이콘이잖아요. 여기도 엄청 약하잖아요, 여기가 뺑 둘러서 약하죠. 그러니까 똥강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찢어지고 부러지고. 예.
똥망 부러지고 이게 또 얇아.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여기까지 생겨요. 거의 초기. 그러니까 예, 얇으니까 이게 힘 받으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밴딩이 돼서 이렇게 뼈가 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더블 스레드, 그러니까 싱글 스레드, 더블 스레드, 트리플 스레드 했던 이유가 트리플 스레드가 제일 강해요. 퓨처로 보면 예, 안 부러지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부러지기 딱 알맞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은 얘들도 커넥션이 3개예요. 2.0, 2.5, 3.0 두 개로 했다가 예, 안 좋아가지고 2.5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웃기게 3.0이 제일 많이 부러져. 이게 부러져 통이. 그래서 우리가 3.6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치를. 저도 많이 부러졌고 주위에서 많이 부러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스터널 헥스가 있고 안에 인터널 헥스가 또 있어요. 여기에 나사산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크루로 조일 수가 있어서 바이코는 전치하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레트럴 포스가 걸리면은 락킹이 풀려요. 근데 우리는 스크루로 조이 50뉴턴 정도 조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하나 풀렸네요. 근데 내가 못 조인 것 같아. 뼈가 걸리면은 예,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조여서 그렇지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치도 이 락킹을 이용할 수 있고 구치도 락킹을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좀 굵은 거 모심을 때 50뉴턴 정도 토크. 네네. 그러니까는 2.3포스트 기준으로 50까지 조여도 안 부러져요. 그 위에 것은 더 조일 수가 있는데 100뉴턴까지 조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드라이버가 휘어요. 50이 넘어가면은 일단은 더 조여주지도 않고, 예, 드라이버가 예, 헥사 드라이버가 못 견디고 안 돼요. 그래서 구치는 그 헥스 어버트먼트를 권장한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요. 돌려가지고는 그 락킹을 더 힘을 못 얻어요. 예. 그리고 더블 스레드죠. 이건. 예.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죠 우리도. 그다음에 VLX죠. 스트라만의. 얘도 더블 스레드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톡수 구조고 이게 이제 여기에 좀 인상적 있어요. 여기 사이드 플롯이죠. 플롯 칩 포켓이라고 그래. 칩 포켓 칩이.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이제 나사가 돼가지고 예, 여기에 또 커팅이 돼가지고 이게 파고 돌리면은 이게 커팅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입감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우리 허가 나오면 아마 곧 출시될 건데 신입감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써보면은 아마 뒤로 못 갈 거예요. 아마 앞으로만 갈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트리플 스레드 같은 경우는 더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봐서는 해볼만하고 여기는 이제 톡수죠. 근데 이게 톡수를 우리가 왜 선택을 안 했냐면은 규격이 애매해요. 요 알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정해졌어. 예, 회사마다 조금 틀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7도 코니컬 커넥션 여기 각도는 7도입니다. 플러스하면 14도죠. IT는 16도, 여기 14도. 또 국내 임플란트들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 15도, 14도, 15도, 16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가고 있는 거고. 이제 턱수 구조인데 여기도 원 커넥션이에요. 많이 부러지겠죠. 아까 그 처음 크리스탈 모듈 쪽 보면은 3.75나 이런 것 같아요. 4.0이나 너무 얇아가지고 이게 왜냐면 원 커넥션이다 보니 퓨처가 얇은 쪽은 퓨처가 얇아지고 퓨처가 두꺼워진 쪽은 어버트먼트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렇게 이걸 만들어요 또 어버트먼트 여기 걸리게끔. 예, 근데 얘들은 본네벨 임플란트잖아요.
우리 같이 서브 크레스탈 레벨 임플란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서브 레벨이 아니다 보니 저런 아이디어가 가능한데 깊게 심는 게 무조건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건 아이디어로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냥 설계한 친구가 엔지니어 같아. 무슨 표현인지 알겠죠? 엔지니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치과를 모르는 애들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 커넥션이 좋아 보여. 근데 이걸 어버트먼트 이걸 만들 것 같으면은 구치하고 전치 두 개 만들면 안 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부 쪽은 SLX는 그 락킹 구조는 2.5하고 9치부는 3.6 두 개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LX 톡수 쪽은 전치부 쪽은 2.7, 얘가 2.7일 거야 아마 이게. 그 다음에 9치부 쪽은 3.8로 가고 있어요, 두 개로. 원 커넥션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버트먼트로 9치부용 따로 만들 거면은 커넥션도 만들면 되지 않나 이거지, 우리 생각은. 그러니까 너무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톡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안쪽에 톡수 플러스죠, 사실은. 예. 그래서 톡수 플러스라는 어떤 그 구조가 또 있어요.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톡수 플러스라고 이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조고 보면은 이 위아래가 또 스레드가 달라요. 요 방향이 수평 부분이 아래는 이렇게 돼 있고 위에는 아래쪽에 수평 부분, 위쪽이 테이퍼 구간이 있다고요. 거꾸로 뒤집어 놨어. 그러니까 커플 포스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위아래가 이제 조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는 들어가기 힘들게 좀 덜 들어가고 위에는 빨리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이 버티면 이제 오블리크한 힘 같은 경우는 3에 있는 데가 더 잘 버티잖아요. 수평압은 밑에 있는 데가 더 잘 버티고, 이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에 S자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굉장히 잘 붙어요. 잘 붙기도 하고 로딩에 좀 주변의 뼈들에게 교합력 분산이나 흡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됐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육각이 있고 삼각이, 여기는 여기가 부러지겠죠. 트라이로브인가요? 그래서 삼각도 이게 노벨 바이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가 그 삼각이 있고 아래쪽은 원통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스트라만이 이렇게 있고 BLS가 우리가 이렇게 되시죠. 굉장히 경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 쭉 봤을 때 임플란트 이 치료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임플란트 디자인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보시면은 신형 디자인도 멋있잖아요. 이거 BLX보다 훨씬 이게 더 견고하면서 심기도 쉬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스파이럴록이라고 이렇게 여기 커팅 치폭해 있잖아요. 여기도 뼈가 차잖아요. 그러면은 잘 버텨요, 이거. 네. 겪어본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임플란트를 쓰고 싶으세요? 선생님은 어떤 임플란트 쓰고 싶냐 이거죠. 그건 이제 서저리 쪽이고 콜드 웰딩이 되는 임플란트 쓰고 싶잖아요. 어버트먼트 컨디션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는 어버트먼트 컨디션을 쓰고 싶죠. 그 다음에 게임 무브먼트 똑같은 얘기죠. 예. 코니컬 실이 돼서 안티박테리얼 실링이 되는 임플란트를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마이크로 오가즘이 인고르스가 되지 않는 어떤 임플란트를 하고 싶고, 또 인펙션이 없어서 본노스가 없고 플랫폼 스위칭 이펙트가 있어서
뼈가 막 차오르는 임플란트 주위에 그런 임플란트를 나는 쓰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이고 여기에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고 이제 설계 당시에 이 본 레벨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그렇죠. 그리고 심는 것은 요걸 리커멘드 많이 하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리커멘드합니다. 우리는 2mm 정도, 바이코너 비슷하죠. 아스트라는 0.5 정도. 그 다음에 아이타이도 짠 0.5 더 깊게 심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진머도 이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리프레스, 브레네막도 이게 그 크리스탈 탑을, 그러니까 리치의 탑을 이 육각에 맞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모듈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전부 다. 또 커넥션하고 크리스탈 모듈을 다 잘 조합해서 이니셜 크리스탈 본노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들. 그래서 한번 좀 결과를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생각은 롱텀 리절트는 결국 교합에 대한 페리 임플란탈 티슈의 그 리액트라고 액션과 리액션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 디자인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다음 어번 커넥션, 그 스위칭 플랫폼이 있느냐 되느냐, 마이크로 모먼트가 없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메카니컬하게 어답테이션이 일어나거냐 아니면은 리액티브한 티슈 리모델링이 일어나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크리스탈 본의 힐링과 로스가 그러니까 리페어가 되거나 로스가 되거나 이게 결정이 메카니컬 스토리로 COD로 결정이 된다는 게 논리죠. 그 여기에 이제 컨트리뷰팅 팩터는 어베럴 본이 최소 1mm 정도가 임플란트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라지 픽스처가 중요하죠. 그래야 본 턴오버 레이트를 내줄 수 있잖아요. 표면적이 증가하니까 표면적당 교합 하중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콜드 웰딩이 일어나야 되고 노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어. 이 어버트먼트 커넥션에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좋은 교합 환경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이게 이제 만족이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결국 이제 임플란트 주위에 뼈가 없어지고 오스 인터그레이션이 깨지고 페리 임플란트가 생겨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 쭉 보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제가 한 거예요. 아래도 딱 보시면은 그 브레네막 그대로잖아요. 첫 번째 나스산까지 놓고 이건 조금 풀렸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녹았죠. 모빌리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보시면은 이 바이오리진이죠. 첫 번째 나스산까지 다 녹죠. 묘하게 뼈는 올라왔는데 보시면 내려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나스산까지 그 버티컬 포켓이 생긴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나스산까지 녹습니다. 모빌리티가 있으니까 어버트먼트 커넥션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 녹았죠. 인터널 헬스는 이제 이게 파라곤이에요. 파라곤. 파라곤 옛날 그 지금 진머죠. 인터널 헬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근데 애매하죠. 이런 데가. 그렇죠? 그래서 S를 찍어보면은 레벨은 좀 많이 녹은 것 같아요. 근데 파노라마에서는 괜찮아 보이죠. 여기 인터프로시말 본들이 근데 좀 녹아 보이죠. 그래도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하고 팔로우 하잖아요. 어떤 임플란트든지 이렇게 됩니다. 라벨번이 왜냐면 치아는 보면 타원형이잖아요. 루트가. 근데 임플란트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라벨번이 꺼져요. 이 두께를 유지한가 봐요. 애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GBR 하거나 막 해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거기다가 좀 예. 합성 거를 볼륨 형태로 좀 넣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소프티슈죠. 포켓을 만든 거죠. 포켓을 만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일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에스테틱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10년 이상 팔로우를 하면은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전치부에 얇은 임플란트 심으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다 없어져요. 그 본이 콜랩스 돼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이게. 좀 굵은 거 심어놓으면 그 노출 안 되고. 예, 그렇죠.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뭔가 색깔이 좀 틀리잖아요. 네, 없어졌죠, 다 뼈들이. 예. 근데 이제 인터프로시마를 버티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또 이렇게 되고, 이제 모빌리티가 있으면은 더 문제는 여기 케라타니드 진지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있는 임플란트 쓰면 절대 안 돼요. 많이 겪었어요, 저는. 예, 그 절대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예, 그래서 요런 상태죠. 교합이 좋은 환자예요, 이 환자는. 왜냐면은 CO도 괜찮고, 그죠? 그 다음에 익스커전을 해보죠, 레터럴로. 그럼 뜨잖아요. 교합이 좋은 환자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가해져요? 이렇게 가도 뜨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 그죠? 그 다음에 완전히 갈았을 때도 앞니가 다 떠요. 구치에서 걸리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도 다 안 닿아요. 그 앞니로 씹었을 때도 균일하게 오버로드가 안 가해져요. 쭉 내밀었을 때는 구치 가이드로 전체가 떠버려. 그러니까는 환경이 좋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합 환경이. 이게 이제 오버로드 걸렸으면은 이미 빠졌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카피한, 우리 한국 제품이 카피한 아수라죠. 이게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예요. 아마 그 카탈로그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스캔했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처음 보철하고 5년 후에 이만큼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다. 아스트라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그 좋은 점을 알려주는 자료다, 이렇게 해서 선전을 하거든요. 너무 초라하죠, 어떤 면에서는. 네. 우리 거 보면은 또 보시면 이게 좀 방향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무조건 크리스탈 본 로스가 생기죠. IT에 똑같아요. 네, 다른 것도 없어요. 스위스 플러스죠. 이것도 첫 번째 상까지 녹아요, 무조건. 나스 상까지 똑같아요. 락킹 테이퍼 바이콘이죠. 예, 이거 똑같아요. 이 상이 녹아, 이게 안 올라와, 여기까지 위로. 우리 거 같으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와. 약간 여기 이게 여기가 얇아가지고, 예, 얇아서, 예, 움직여서 그래요. 여기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씹을 때마다. 이상하게 안 올라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락이죠. 에스락 같은 거 보시면은 이분이 아마 그 암 환자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요건 어떻게 깊이 이렇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초를 어떻게 했는지 신기해. 가분수로. 그래도 근데 여기 뼈가 다 없어졌잖아, 여기도 보시면. 얘가 움직이니 이 사이에 뼈가 있겠어요. 신기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는 지인의 아버님이 해가지고 해줬는데, 어쨌든 유지가 되죠, 다. 네. 그래서 이제 전치도 하죠. 전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차 수술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플러그 빼고 어쨌든 이제 그 어버트먼트 힐링 어버트 넣은 다음에 상황 봐서 그날 같이 했던 걸로 보이게요. 옛날에 이제 헥스만 썼죠. 지금은 스크루를 할 건데 옛날에 또 전치부인데, 근데 안 빠졌어요, 이것도 희한하게. 예. 그래서 이제 밖에서 깎아서 집어넣은 거죠. 예.
그래서 보철하면 템포라리 하면 이렇게 깨끗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꼭 디프레션이 돼요. 예. 다른 케이스죠. 이건 또 결과가 좋았어. 보시면은 임플란트 좋잖아요. 요건데. 예, 좋죠. 예. 다른 케이스죠. 똑같아요. 뭐 서켄리프팅 하고 서브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철하면은 뼈는 그대로 차고 오르고. 예. 그래서 반대측도 빼고 또 심고 또 뼈는 차오르고 이번에 이쪽 다 빼고 있어요. 예. 보철하고 있거든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분이 한 10년 이상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이런 케이스 전치부 같은 경우 심고 보철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건 트라우마틱한 거니까 결국 여기 그 어태치 진비가 좋은 유지가 되죠. 예. 그리고 좀 굵은 거 심었잖아요. 5.0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죠. 하악전치 3전치죠. 요거 때문에 락킹을 하시는 분들 많아. 왜냐하면 스크류 타입이 되질 않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이런 경우 많아요. 여기로 막 벌리고 있는데 뿌리가 안 가. 이쪽이 아닌가 봐 하고 반대로 다시 돌려. 그래서 사이에 삐집고 신고 이렇게 해서 보철하면은 좋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하악전치. 예. 한 케이스 문제된 게 없어요. 예. 무조건 좋습니다. 예. 넣기도 힘들잖아요. 요건 이제 발치위에 내추럴 본 힐링이죠. 보시면은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본 레벨까지 심었는데 이렇게 본이 이만큼 찬 거죠. 대단한 겁니다. 이건. 예. 믿지 못할 일이죠. 그게 이제 락킹 테이프 그다음에 코니컬 실, 노 마이크로 무브먼트 이게 막 결합된 거죠. 뼈이식도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최근 케이스입니다, 지금. 2016년이죠. 2019년 이게 좀 문제돼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이것도 지금 다 녹았죠. 네. 그래서 이제 본 레벨 맞춰서 이제 심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자. 그날 심는 날이니까 빼고 8회 아까 7회 9였는데 8회 7로 바꾼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숏 하지만 와이더 픽처로 이제 서브 크리스탈로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기다려 보면은 뼈가 다 차죠. 반대쪽 빠졌고 괜찮잖아요. 뼈가 계속 여기까지 찰 거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쪽도 심고 계속해서 이제 보철해 주면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거는 다 찼죠, 완전히. 인터프록시말까지, 그러니까 이 컨택 포인트까지 올라오잖아요. 프록시말 컨택까지 완전 다 찼고 뒤쪽은 조금 덜 찼는데 시간 문제겠죠. 또 여기도 다 찼잖아요. 왜 이 환자분 캐스를 했냐면 저하고 이름이 같더라고. 여자분인데 성도 같아. 성도 같아. 근데 아니죠. 뭐 저하고 이름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제 바이오로진 옛날 20몇 년 전에 했는데 오래 썼다고 해서 이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예, 아까 빠진 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제 저도 먹고 사는 거지.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두면 뼈들이 만들어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
톡수도 비슷하죠. 톡수도 뭐 또, 예. 뭐 이제 7번 같은 경우 발치하고 제일 큰 거 다이아미터 8mm짜리 심었는데도 초기 고정 안 나오고 아예 헐렁헐렁은 안 하는데 살짝 이렇게 그것도 붙어요. 예, 예, 예. 어느 정도 났어요? 한 6개월 기다려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붙어. 제일 어려운 게 7번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들이 보통 치과에서 다 포기야. 근데 나는 이 7번 싱글 환자가 임플란트 개수의 10%에서 15% 차지하던데. 상당히 많아요. 7번 싱글 임플란트만 해도 실제로 일반 치과에서 한 달에 5개에서 10개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 다 포기야 그. 무섭고 뭐 예후에 대해서 보장을 못하고 헤비로드가 가해지잖아요 7번이. 그러니까 더 무서워서 또 피하고 뭐 이런 과정이죠. 놔두면은 붙어요. 뼈들이 붙는다고 계속 생긴다고요. 이걸 이제 급하게 환자가 안 도망가고 뭘 할 필요가 없어. 딴 데 가도 결국은 사고 나거나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걱정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베이식을 한다고 된 거 아니고 돈만 낭비할 거고 기다리면은 사람 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다른 데 안 가요. 그 대신 위에는 붙여놓죠. 이렇게 와이어로 해서 이수리진 안 되게끔. 근데 벌써 벌어졌죠. 그래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크라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얘기를 해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빠졌죠 거의. 임플란트를 해야 돼 원래. 근데 이제 환자 동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야기해놔. 그리고 템포럴 해주고 씹어보세요 하고 씹었는데 아프다고 그저께 또 그래가지고 또 빼고 하시고 또 우리만 하면은 환자 오해할 것 같아서 템포럴까지 해보시고 씌워보시고 하시라니까는 나중에 이것도 빼야 하는갑다 하고 와서 빼고 또 해주라고 하면 또 해주고 그래요. 예. 괜히 욕심 부리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놔두면 다 차잖아요. 예. 그럼 심었죠. 뭐 아무 일이 아니네. 그리고 뼈가 안 녹잖아요. 개수에서 안 녹아요. 지금 사실은 락킹보다 톡수가 더 결과가 좋아. 좀 더 두껍거든. 그리고 이게 실린더 타입 얘가 더 두꺼워. 포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험해 보면은 포스트가 더 단단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성적이 더 좋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죠. 반대쪽 뭐 빠지고 엄청 많이 와요 이런 환자들. 예. 심어놓고 놔두면은 뼈가 되고 계속 또 그렇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 뼈가 조금 밀려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최고징 없어가지고. 예, 밀려 올라가잖아요. 예, 속수. 그래도 뭐 계속하고 또 상악 7번 다 했죠. 여기는 또 락킹으로 했네.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겠는데 위에는 락킹을 하고 아래는 톡수를 하고 보면 다 차잖아요. 예, 올라오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이거 어지간한 스크류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앙이에요, 재앙. 여기 풀리고 저기 풀리고 뼈는 녹아내려가고 하면은 치과 하기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을 정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뭐 계속 오히려 더 단단해져. 막 주위에는 뼈들이.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시란 거죠. 또 IBS를 신고 왔어. 그래가지고 도유 못 먹겠대. 이쪽이 어렵잖아요. 그래 또 이런 걸 IBS 한다고 하는데 팔라테를 또 고정해서 이게 나오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 공간인데 펑 뚫어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피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보면 이게 칼날이야. 미스터 칼날 있잖아요. 미스터 칼날이에요. 이건
그래서 온바디라 이게 버틴 거지. 그래서 요만한 걸 심어줘야지. 그렇죠? 이런 걸 심어야 됩니다. 여기는 뼈를 좀 집어넣은 것 같네. 아마 아니 그 바이오스 넣나? 확실치 않습니다. 아래는 이미트 임플란테이션 했죠. 예. 빼고 바로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든 이제 기다리면 되죠. 예. 그래서 2차 수술하고 그 어버텀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있죠. 예, 여기도 다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실제로는 다 빼고 해야 하는데 환자한테는 급한 것부터 하자고 해요. 근데 환자 알아 다. 여기도 빼고 해야 되고 요것도 빼야 되고 요것도 빼야 되고 요것도 그 다 목 있는데 다 썩었잖아요. 여기도 빼야 되고 여기는 좀 기다려. 요것도 다 빼야죠. 환자도 알아요. 근데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쪽 빼고 또 심고 그 다음에 팔로우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쪽 뺐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다 심었고 템퍼레이징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안 싸우죠. 이것도 빠졌죠 하나. 예,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만 아니 10월달 사진이네. 작년 10월달 사진. 뼈 다 찼잖아요 지금. 예. 이것도 마치 소켓 리프팅을 했는데 위로도 차고 아래도 차고. 그렇죠?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이제 이 가운데 끼는 이게 좀 애먹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얘들이 이제 굵은 거 들어갔으니까 좀 덜하죠. 얘들은 이제 이건 사실은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빼고 바로 심고 그 다음 위에도 마찬가지. 예. 그 다음에 힐링이 되죠. 예. 위에도 또 하나 더 심었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끝냈습니다. 얘가 걱정이에요. 오히려 이게 슈퍼라인이죠 아마. 예. 얘가 걱정이에요. 보시면 이쪽도 다 위로 뼈 다 생겼죠. 그라프트 없이 다 됐죠. 있는 뼈 올려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환자한테 어필되는 게 엄청 큰 거죠. 얘는 너무 작아요. 보시면 이 임플란트 픽처 주위에 레드 루센스가 있잖아요. 제가 보면 본 턴오버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나사가 조그만 나사잖아요 이게. 여기에 비하면 조그만 나사죠. 그러니까는 좀 위험하고 슈퍼라인도 너무 조그매 나사가. 왜 이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개인적으로는. 이게 보시면은 나사산하고 골 사이가 3대1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이게 제가 찾은 최적 비율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 똑같이 7번 빼고 심고 보시면은 CT상을 보시면은 아래는 이 칸셀러스보다는 많이 안 좋아요. 근데 링괄하고 버칼에서 최고정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건 100%안 빠집니다. 오래 가요. 엄청 오래 갑니다. 그래서 와이드를 심으란 거예요. 와이드를 안 심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좀 기다려 보면은 이제 괜찮겠죠. 예. 그래서 2차 수술하고 이제 부철하면 되죠. 예, 이렇게. 이건 뼈가 더 적극적으로 차죠. 왜냐하면 보컬 인가를 잡혀 있으니까. 이게 아마 그 파이널 세팅한 날 찍은 그겁니다. 팔롭도 아니에요. 요 뼈가 이렇게 올라왔어 벌써. 아무 일 한 게 없어요 그냥. 요게. 이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예. 좋잖아요. 예. 그 정도 좋고 워낙 결과가 좋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결론 또 이거잖아요.
임플란트 치료의 성공과 실패는 디자인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픽처 어버트먼트 그 머티리얼은 세계적으로 2개 회사밖에 못 만든다니까요. 그래도 포냐, 손스타이냐 아니면 학금이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임상을 하고 내리는 결론이 결국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표면 처리가 조금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철 시스템이 어떻게 완벽하냐, 정밀도 관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자부하건대 아마 유명 회사들 있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만큼은 우리가 정밀도를 아마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게 좀 디자인이 얼만큼 중요한지가 좀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